안녕하세요, 바른입니다. 오늘 만져볼 키보드는 키붐의 문섀도우 81이 되겠습니다. 썸네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은 특이한 녀석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청축 스위치를 이용하여서 빌드를 할 건데, 사실 대부분의 키보드 빌드 영상이 리니어 스위치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번 영상은 청축 스위치, 클릭 계열 스위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알로 키보드의 청축 스위치는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하고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용된 청축 스위치 또한 정말 극강의 가성비를 가진 녀석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립부터 하고 타건 좀 해보면서 제품의 장단점을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저는 키보드 색상으로 흔치 않은 그린 색상을 선택을 했고요. 튀지 않는 꽤나 어두운 초록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판은 골드 색상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황동 재질은 아닌 것 같고 하우징과 같은 알루미늄인 것 같거든요. 근데 키붐 로고가 좀 튀긴 하네요. 제품 내부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의 가장 특이한 점이죠. 나사를 풀 필요 없이 두 개의 걸쇠만 탈착하게 되면 정말 간단하게 키보드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마더보드가 없기 때문에 하우징과 기판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분해가 엄청나게 편합니다. 하부 하우징에는 포론 흡음재가 한 장 들어가 있고요. 보강판은 PC 재질이고 핫스왑 기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보강 흡음재로는 실리콘 흡음재가 들어가 있고 스위치 하부 흡음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이전의 키붐 팬텀 81 제품과 거의 같은 기보강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조립할 때도 뭘 했다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간단하죠. 솔직히 마음 먹으면 10초면 분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스위치는 카일 청축 스위치인데요. 이 녀석은 100개에 12,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엄청 저렴한 녀석입니다. 정가 자체가 이렇게 저렴한 건 아니고요. 네이버에 카일 청축을 검색하면 맥스틸에서 재고로 가지고 있는 카일 청축 스위치를 싸게 팔고 있습니다. 이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얼른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체리 청축보다 카일 청축을 더욱 선호하는데 이따 타건음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쫀득한 마치 꿀떡을 연상케 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제가 장착을 하기 전에 스위치 스프링 윤활만 해두었는데 사실 스프링 윤활만으로 타건감이나 소리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지만 그래도 스프링 소리만 잡아도 소리의 퀄리티가 훨씬 올라갑니다. 청축 슬라이더 윤활은 조금만 잘못해도 클릭감이 아예 죽어버리니까 패스하시고 스프링 윤활은 금방 하니까 꼭 하세요. 키캡은 지온웍스에서 판매하는 JC 스튜디오 키캡을 가져왔습니다. 일명 부초 키캡으로도 불리는 녀석이고요. 색상은 룬스 그린으로 문자열에 조금 특이한 마치 고대 문자를 연상케 하는 각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키캡입니다. 레트로하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죠. 청축과 두꺼운 PBT 키캡은 잘 안 어울릴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또 다른 재미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청축의 클릭감만을 생각을 한다면 ABS 키캡 쪽이 조금 더 깔끔하고 확실한 클릭감을 보여주긴 합니다. 키캡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1.5mm에서 6mm 정도 되는 꽤나 두툼한 두께를 가진 키캡이고요. 체리 프로파일, 염료 승화 방식의 PBT 키캡입니다. 키캡 패키징이나 구성도 꽤 야무지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다른 키보드를 조립할 때도 한 번 더 구매해볼 예정이고요. F12의 오른쪽 키는 만두 아티산 키캡을 장착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마쳤는데 키캡이랑 키보드의 조화가 꽤나 괜찮은 것 같죠. 그럼 바로 순정 상태의 다이키 키보드에 스프링만 윤활된 카일 청축 스위치와 키캡을 장착한 소리 바로 들어보실까요? 자, 별다른 튜닝을 하지 않았음에도 스테빌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인 빌드 퀄리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꿀떡 같은 소리가 뭔지 대충 이해가 되실까요? 다만 기존에 장착된 포론 흡음재가 소리를 조금 먹먹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하부 폼을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키캡을 끼운 상태에서도 수월하게 하우징 분해가 가능했습니다. 진짜 편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알로 하우징끼리 맞닿아서 조금 팅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해서 전기 테이프로 포스 브레이크 모드를 진행해 주도록 할 텐데요. 대충 골고루 붙여주고 다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흡음재는 제거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포스 브레이크 모드를 진행을 하니까 하우징이 제대로 장착이 안 됩니다. 혹시 아랫부분의 테이프를 제거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거를 하고 해봤는데도 마찬가지로 하우징 체결이 불가능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포스 브레이크 모드는 포기하고 하우징만 다시 장착을 했습니다. 자, 그럼 흡음재를 제거한 소리는 어떨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무래도 흡음재가 없다 보니까 빈 공간에서 생기는 약간의 울림이 느껴지긴 하지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깔끔한 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포론 흡음재보다 조금 더 얇은 포론 흡음재를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통울림도 적당히 잡히고 무난한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포론 흡음재는 1.5mm 두께이며 스웨그 키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1.5mm 두께로 구매를 하시면 거의 웬만한 키보드는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5mm 두께의 포론 흡음재를 장착한 상태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딱 적당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울림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먹먹하지도 않은 호불호가 가장 적을 법한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이번엔 세 가지 케이스를 모두 비교해보면서 들어보도록 하실까요? 아무래도 클릭음이 주로 강조되는 청축 스위치이기도 하고 흡음재만 차이를 뒀기 때문에 이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것저것 직접 교체를 하면서 느껴보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게 이것저것 해보기에 아주 적합한 프랄루 키보드가 이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키보드 윗면을 보게 되면 꽤나 부피가 있어 보이는 하우징이지만 바닥면을 보게 되면 안쪽으로 푹 들어가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 부분이 실질적으로 책상 표면 맞닿게 될 텐데, 이 부분은 기판이 들어가는 빈 공간이 아니라 그냥 통 알루미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두툼한 알루미늄 위에 기판이 올라가는 것이겠죠. 또한 기판이 들어가는 하부 하우징 부분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최근 리뷰했던 몬스긱 프랄루 제품보다 훨씬 꽉 잡힌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말 그대로 물알루 키보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테빌 또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꽤나 준수했는데요. 먹먹함이나 철심 소리가 느껴지지 않아서 제 기준에선 따로 윤활 안 해줘도 사용할 만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판을 보시면 상부 하우징에 배지가 달려있는 부분에도 스위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상판 하우징에 배지를 분리하고 그 자리에 스위치를 장착한다면 키를 하나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아와 QMK를 지원하는 키보드이기 때문에 키매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마음껏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흔하지도 않고 꽤나 예쁘지 않나요? 제가 선택한 그린 색상은 너무 밝지 않은 다크 그린 정도의 색상으로 레트로한 키캡과 아주 잘 어울렸고요. 일단 기성품 중에서 이게 흔치 않은 색상이잖아요. 더욱이 초록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우징도 그냥 통짜 알루미늄 하우징이 아니라 중간중간 굴곡이 들어가 있어서 입체감, 볼륨감이 느껴지고요. 하판에는 황동 색상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각도에서 보았을 때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상단에 두 개의 걸쇠 또한 이 키보드만의 특이한 포인트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자, 그럼 장점만 줄줄이 얘기한 것 같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보드에 달려있는 두 개의 걸쇠는 키보드를 정말 쉽고 빠르게 분해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하우징과 같은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플라스틱은 아무래도 알루미늄에 비해 강도도 훨씬 약하고 쉽게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키보드의 조인트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물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여러 번 탈부착 시 체결력이 조금 약해지는 등 플라스틱 재질의 한계를 보여주곤 합니다. 사실 다른 키보드와 가장 차별점이 되어주는 것이 이 걸쇠 부분인데 당연히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키보드 상부 하우징을 두드려 보면 상부와 하부 하우징이 강하게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타이핑을 했을 때 상부와 하부 하우징이 부딪혀서 잡음을 만들어낸다, 또 이 정도는 아닌데 정말 사소한 것들이 키보드 빌드의 퀄리티, 타건감의 차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나사 체결 방식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하자면 하우징에 걸쇠가 들어가는 부분에 종이 테이프를 얇게 붙이면 걸쇠가 조금 더 빡빡하게 체결되긴 합니다. 그리고 포스 브레이크 모드를 했을 때 하우징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는 것 또한 튜닝의 폭을 좁혀버리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자잘한 아쉬운 점이라면 인디케이터 부분에 각인이 굳이 들어갔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는 취향 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걸쇠를 이용한 체결 방식을 가진 키보드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가진 초기 제품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거 말고는 가격 대비 고급스러워 보이는 디자인에 꽤나 단단한 키감을 보여주는 등
충분히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키보드로 보여집니다. 이것저것 튜닝하면서 즐기기에 아주 적합한 키보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커스텀 키보드 유저들의 아주 좋은 장난감이 되겠네요. 이상 바룬이었고요. 나중에 다른 스위치를 장착하게 되면 영상에 또 출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5월 5일 어린이날에 키보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채널에 쇼츠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